벤처 투자를 하면 네. 소득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1억도 2억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럼 자녀는 자산을 취득하고 부모님은 소득공제를 받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대표님 모시고 또 소득공제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네. 하는데요. 우리가 벤처 투자를 하면 네. 소득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의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해주는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투자를 했을 때 소득공제 받는 건 좋은데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라는 부분 때문에 우려가 그렇죠. 되어서 네. 실제로 좋은 제도인 건 알지만 이거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활용하지 않는 그런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죠. 예. 근데 실제로 또 이것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셔서 네. 그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관련된 법과 제도가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좋아졌는데 현장에서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시는 분들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요. 음. 이게 이제 저희가 통계 지표로 활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민간 시장에서 벤처 기업에 투자되는 투자금의 볼륨이 작년 2021년에 9조 2천억 정도로 엄청 늘었어요. 엄청 많이 그러니까 늘었네요. 벤처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벤처 투자가 양성화되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벤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벤처 투자하는 방식은 뭐냐면 벤처 투자가 되는 대상에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펀딩 하시는 거죠. 네. 지분에 투자하거나 물건에 투자하시는 방식이다 보니까 나는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3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나 이게 떨어졌거나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 주식을 되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소득공제는 받았는데 주식으로는 재미를 못 본 네. 이런 사례들이 제일 많고요. 그거를 역이용해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벤처 투자를 굳이 꼭 신주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아, 신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벤처 투자를 소득공제 목적의 벤처 투자가 인정이 되려고 하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네. 그러니까 주주들 간의 주식 서로 상호 간에 매매하는 거는 안 되고요. 네네.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네. 혹은 전환사채. 전환사채. 네. 그러니까 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은 네. 근저당 설정을 하면 사실은 빌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은 전환사채 그다음에 뭐 조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지분까지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혹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신주와 전환사채가 벤처 투자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는 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전환사채도 되네요. 네, 그래서 그거 채권인데. 그렇죠.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에는 대여금도 투자로 인정을 해줘요. 아, 그렇군요. 근데 벤처 투자는 순수 대여금은 인정을 안 해주지 않고 네. 전환사채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서 내가 전환사채로 해줄게라고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그렇죠. 생길 수 만기가 있다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망하지 보통은 벤처 투자를 3년 이상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보통은 3년짜리 전환사채로 투자를 많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도를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개원이들이에요. 아, 개원한 의사분들. 그렇죠. 네. 자기 소득이 많으신 분들, 혹은 이제 뭐 세무사나 변호사분들. 네.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세금도 네. 많이 내시니까. 그 제도를 잘 알고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들이 잘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소득공제의 한도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아, 맞아요.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기준에서는 3천만 원 100% 와 혜택 엄청 크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3천에서 5천 사이도 해줍니다. 100%는 아니지만 70%. 네, 네. 그리고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안 해주는 게 해줘요. 100%는 아니지만 30%. 네. 예. 자기 종합소득 금액의 50%를 한도 맥시멈으로 해서 네. 3천, 5천, 5천 이상 이렇게 구간으로 율은 좀 다르지만 소득공제를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 한번 차트 볼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개업이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내가 투자를 3천만 원 한다고 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네. 투자를 5천만 원 하면은 계산해서 결과물이 소득공제가 4,400이 되고요. 네. 1억을 투자했을 때 5,900, 2억을 투자했을 때 8,900 소득이 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내가 소득 금액이 5억이신 분이 2억을 벤처 투자하시면 소득공제를 8,900 받으니까 실제로 소득공제 받는 세금은 뭐 1, 200이 아니라 몇천 단위가 될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소득 구간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면 무슨 뭐 가입하고 100만 원 한도, 기부하고 10만 원 한도. 그쵸. 뭐 연금저축 엄청 열심히 부어가지고 400만 원 그쵸. 연간. 네. 1억도 2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많이 받는 건 좋은 건 알겠어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소득공제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금이 안전하게 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주식이 아니라 전환 사채로 하게 되면은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가 있고 그렇죠. 만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나에게 네.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회사가 멀쩡히 살아 있어야 돌려가지.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크라우드펀딩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필터링 된 기업들이니까 안전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많이 생겨요. 그쵸. 사실은. 상장사도 망하는데. 그러면 뭐. 저도 뭐 그 소득공제 하려고 투자했다가 피해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이에요. 예를 네. 들면 네. 내가 광고업체를 운영하는데 네. 내 광고 회사가 법인이고 마침 네. 벤처기업이에요. 네, 네. 그러면 내가 내 회사에다 투자하는 것도 소득공제로 인정이 돼요. 아, 내가 내 회사에 하는 것도요? 그렇죠. 오. 내가 의사인데 내 아들이 광고 회사를 내요. 근데 얘가 운영하는 회사가 법인이고 이게 벤처기업이에요. 네. 그럼 내가 내 아들 회사에다 투자하는 것도 소득공제가 돼요. 아, 가족끼리도? 그렇죠. 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주변에서 친인척이나 가족이 네. 예, 또 본인이 네. 법인 사업자로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투자하는 방식으로 아. 적어도 내가 운영하는 내 회사인데 네. 내 돈 떼어먹진 않겠죠. 내가 내 돈 떼면 그거 쓴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규정상 배제 규정이 없고 내국인이면 누구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 특수관계자 배제라는 요건이 없기 야,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벤처를 받으려고들 안달을 그렇죠. 네. 나신 거구나. 벤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는 경우가 제일 네.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원장님들이나 이런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병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MSO 컨설팅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MSO요? 네네. MSO 그래서 회사에 운영 대리 해주는 그러니까 병원은 의료 행위만 하고 나머지는 네네. 아웃소싱하는 경영을 다 그렇죠. 해주는 네. 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대표가 와이프고 혹은 아들이고 네, 네. 예, 아니면 지분은 가족들 뭐 자녀들과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는 네. 네, 그런 회사다라고 하면 원장님들이 그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사실상 우리 가족 회사니까 그렇죠. 내 회사나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고. 거죠. 내가 내 아들 회사에다 투자를 했는데 음. 아들이 그 돈으로 건물을 사요. 네. 보통 이렇게 하면 징연데 나는 투자한 거고 나는 나대로 소득공제를 받고 아들은 자산 취득의 기회를 가져가고 돼요 그게? 네, 지금 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죠. 와.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각광받는 소득공제 부의 오. 이전 방식으로 벤처 투자라는 게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원장님들한테 그런 인프라가 없거나 네. 가족 관계가 없는 분들은 이제 네. 본인들 의료기기나 혹은 뭐 조형물이나 기공물을 네, 네. 제조해서 본인들한테 납품하는 자기와 거래하는 회사, 거래처. 네 거래처를 벤처기업으로 만드시는 거죠. 아. 예를 들면 나한테 1년에 뭐 예를 들면요, 뭐 의료기기를 한 3억씩 갖다 납품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내가 그분한테 1억 투자를 했어요. 네. 내 1억을 띄어먹는 게 무서울까요? 내가 3억 대금을 띄어먹는 게 무서울까요? 그치. 그렇죠. 뭔가 이게 매출을 꾸준히 잘 가져가려면 내 돈 그렇죠. 띄어먹으면 안 되죠. 내가 치과를 운영하는데 나랑 거래하는 치과 기공소가 마침 법인이고 그분들이 벤처기업이에요. 네. 그분들이 저한테 1년에 기공물로 한 5억 정도 납품을 해요. 네. 내가 2억을 투자해요. 네. 내가 2억을 띄어먹는 게 무서울까요? 그분들이 내가 대금 5억 안 주는 게 무서울까요? 대금 5억 안 주고 거래처 그렇죠. 바꿔버리는 게 더 무섭겠죠.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진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의료기기 부자재 회사나 장비, 네. 도소매 업체들이나 혹은 치과 기공소, 네. 그다음에 보형물 이런 제조업체들이 네, 네. 원장님들과의 거래에 네. 좀 활성화를 위해서 네, 내가 원장님들에 제공할 수 있는 베네핏을 만들기 위해서 네, 벤처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벤처 투자 유치 활동들을 많이 하러 다니시죠. 아, 그렇구나. 그럼 병원 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좋은 건데 그렇죠. 안 할 그러니까 이유가 돈이 사실 없으면 없는- 못 하겠지만 내가 은행에 재놓고 뭐 이자 받고 있는데 네, 이자가 네. 얼마 안 돼서 불만인 분들은 네. 내가 은행에다 예금할 돈을 내 가족회사나 거래처 중에 벤처기업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로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자 수준은 모르겠지만 소득공제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소득공제를 3년 이상 투자하면 한 번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2년 지금 투자를 하면 네. 올해 세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오늘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벌이가 시원찮아요. 그러면 올해 안 받으셔도 돼요. 아. 투자한 해와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까지 해서 네, 3년 중에 한 번을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니 아, 그렇구나. 네, 나한테 제일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다가 딱 갖다 껴 맞추는 거네요.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과거처럼 꼭 신주로 하지 않아도 되고 옛날에는 투자 기간 3년 중에 2년을 네. 선택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투자 기간 3년 중에 그냥 한 번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놔서 네네. 소득공제율이 옛날에는 낮았는데 지금은 소득공제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굉장히 고소득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투자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는 뭐 병원은 아니었는데요. 네. 아버님이 건물주예요. 돈은 좀 있는데 네네. 자녀들도 건물에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시드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아, 그렇죠. 세금 신고된 소득. 네. 시드. 그 시드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법인을 자녀분들이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목적 사업 하나를 찾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요. 네. 최단 기간 안에 빨리 벤처를 받고요. 네. 아버님들이 거기에 지분자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 투자를 해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건물 살 수 있는 돈 네. 80%는 대출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설자금이라는 그렇죠. 명목으로. 그렇죠. 은행에 그러니까 20% 세금까지 25%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것들을 부모님들이 법인에다가 투자하거나 대여금으로 넣어주는 거죠. 아. 그럼 자녀는 자산을 취득하고 부모님은 소득공제 받고. 소득공제를 받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자산 취득을 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거 일반 근로자분들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 그렇죠. 예, 일반 근로자분 사실 있어 소득공제 펀드 이런 거 있는데 뭐 10%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소득공제.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인기 없고 진짜로 요게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소득자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희 고객사 중에서 조금 규모 있는 회사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본인들은 사실은 그게 필요 없는데 네. 회사가 크고 좋으니까 네. 직원들한테 이런 소득공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베네핏 때문에 네. 뭐 20몇 년 된 회사인데 벤처를 지금 와서 받아서 직원들한테 전환사채 발행으로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주고. 대표님한테 네. 요 그때 얘기 듣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항상 유튜브에서 얘기하지만 2024년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네. 있잖아요. 다들 지금 기대가 이만저만이야. 야, 오영일 대표, 야 벤처 만든대, 자씨 우리 이제 연봉도 1억인데 야 소득공제도 좋다야 이러면서 맞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벤처 기업이어서 네. 저희도 저희 기업한테 벤처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그러니까요. 받고 있어서 그거 누구보다 실효성이 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또 챙겨야 될 것도 있고 그럼요. 꼼꼼하게 가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챙겨주시는 대표님 해주시는 역할이니까 네. 저희 또 행복재무상담센터 고객분들이 혹시 이런 게 필요하시면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